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수요일 오전 음성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제 미국의 큰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의 동시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 홀로 매수하는 분위기가 1시간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근 연이어 팔았던 외국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관이 지금 1시간 좀 지난 상황인데 3086억의 상당히 큰 매도세를 보이면서 현재까지는 방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러면서 두 대장주 삼성전자, SK와 하이닉스 장전 한때는 약 2% 가까운 또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또 1% 미만의 상승세로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 두 시장 모두 현재까지 가장 큰 금액을 갖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현재 다우지수 현재 선물이 2.9% 하락세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3.56% 하락세 보이면서 지금 미국 증시 내일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지금 예상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의 큰 반등세에도 어제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밤새 있었던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 그리고 특별한 한국 등 소식들을 먼저 전해드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한국 증시 넘어와서 말씀 이어드릴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반등세가 컸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전일 대비 현재 5.2% 상승세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6.23% 큰 상승세 보이며 마감했었습니다. 사실 이 상승세가 상당히 큰데 최근에 급락세가 원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착시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네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흐름이 한국 증시도 비슷하지만 상승할 때는 보다 하락할 때 원체 큰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하락폭이 여전히 추세가 여전히 더 강한 상황입니다. 이전 날에는 거의 12% 넘는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게 큰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진행된다고 지금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반등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미국 의회 즉 하원에 최소 8,500억 달러, 최대로는 약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00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어제 발표가 있으면서 반등세를 보였어요. 일단 구체적 내용으로는 지금 현금 지원, 세금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항공산업 구제 등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네이버 제가 보니까 검색어 상위권에 $1,000가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미국 국민들한테 수표 약 $1,000를 지급할 것도 고려 중이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인 저로서는 좀 부러운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시 되진 않습니다. 일단 발표는 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미지수는 지금 야당이 의원이 많은 즉 민주당 의원이 많은 하원에서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작년 말에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제기했었죠.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의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원에서 기각되면서 일단 탄핵은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자체가 나빠서 제가 봤을 때는 통과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금액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 이 금액에 대해 조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게 조금 미지수예요. 일단 어제 한국 국회도 밤새 이게 통과가 됐죠. 아까 전에 제가 뉴스 올려드렸는데
국회에서 어제 11조 7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 본회의가 어제 한국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뭐 유럽 등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 또 뭐 많은 지금 기업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경기 부양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지원에 약 1조 394억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는 어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일단 지금 미국 지수는 이러면서 반등세 돌아섰는데요.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또 하락했어요. 진짜 원유, 석유, 가스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속 타실 것 같은데 국제유가는 이런 미국의 큰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6.1% 하락해서 이제 배럴당 26.95달러, 1.75달러까지 어제 더 하락했습니다. 제가 뭐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단 원유의 지금 수요 자체가 줄고 있죠. 일단 미국이 유럽에 한 달간의 여행 금지를 내린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 국가 내에서도 지금 서로의 이동을 막고 있는 상태고, 뭐 프랑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탈리아에 이어서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린 상태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원유 수요 자체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사우디는 증산,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 지금 뭐 동의하지 않는다는 좀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언제 반등세를 지금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6달러거든요. 이제 거의 27달러에 가깝다고 보면 20달러까지도 지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원유 가격이 얼마 정도로 지금 낮은 상황이냐면 2016년 2월 이후 최저치고요. 또 지금 좋지 않은 가운데 환율도 문제죠. 어제 종가가 1241원으로 제가 끝났던 기억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 2010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 같은 종목을 한 종목 사더라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만큼 줄게 되죠. 이러면서 한국 증시가 환율이 높아지면서 점점 외국인의 구매 매력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일단 좀 안정돼야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은 2천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넘어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지수가 하락 중이죠.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12포인트가량 하락해서 16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 이제 0.37포인트 약보합세에 나타내면서 514선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상승폭이 잠시 컸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잠시 동안의 상승폭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고요. 특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조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즉 지금의 이 경제의 분위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이 같이 움직인다는 종목들인데 뭐 지금 대부분 다 좋지 않은 상황이 오늘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 업종의 지금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지금까지는 좀 좋았던 모습이 방송 전까지는 있었는데 아마 지수가 하락하면서 또 하락 종목이 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수급 탑픽 종목은 단 2종목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와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뭐 하나하나씩 보죠. 얼마 되진 않으니까요. 삼성전기 이거 보유하신 분들 뒤에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 약간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 현재는 4.1% 하락세가 커지네요. 98,700원으로 다시 한번 10만원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사실 주가 흐름이 비슷하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이 주로 많이 사면서 이 종목이 한때 오를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었고요. 기관은 최근 20거래일 중 단 4일 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거래일 중 11일 매수해서 비교적 좋았는데 기관이 도와주질 않네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조금 저가 진입을 위해 개인분들이 최근 진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기 아직까지도 이게 바닥일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분기 그리고 적어도 상반기까지 매출이나 실적이 작년보다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긍정 리포트도 어제 올라왔는데, 일단 갖고 있는 뭐 회사에 뭐 재정이 있어서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조금 같이 맞물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네요. 두 번째 종목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변동성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해서 지금은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 전일 대비 현재 7.42% 하락해서 57,4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눌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지금 보면 이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직접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기 때문에 또다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까지는 현재까지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급 탑픽 단 두 종목 올라와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지수 점점 하락하고 있네요. 수급 우수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승 상위권에 속해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부방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현재 1위에 올라와 있는 게 SNS텍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한 7% 상승세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수가 눌리고 있고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조금 상승폭을 반납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일 대비 현재 5.54% 주가 상승해서 14,300원, 14,3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주가 4.23% 상승세 보였는데, 그 전날 즉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4거래일간 연속 하락할 때 한 3%가량 하락세가 좀 컸죠. 사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컸던 종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랭크마스크 그 원자재예요. 반도체 원자재 생산업체로 기술주 핵심 기술주에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어제부터 조금 반등세 보이는 듯 했으나 일단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인데 이 흐름이 좀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기관 최근 5연속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도 최근 5거래일 중 3일 매수하면서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커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상승을 했던 기간이 작년 12월부터니까 꽤 좀 이전이라 개인분들도 그때 많이 지금 몸을 거래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 수급도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외에는 지금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어떤 업종에 조금 더 많은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좋은 게 제약바이오 쪽이죠. 코로나 관련 또 진단키트 관련한 소식들이 일단 나오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는 신풍제약 정도인데,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있다면 지금은 또 다시 줄었네요. 약간의 금융 쪽, 최근에 저금리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제가 은행 쪽, 보험 쪽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특징이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승폭이 좀 좋은 종목으로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3위에 속해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현재 주가 6.7% 상승해 77,900원 나타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저녁에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회식이나 약속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집에서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최근 이러면서 전화 핸드폰으로 보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게임 이런 게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화 드라마 제작사죠. 예, 최근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가 16일 월요일날 나왔던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집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수요가 늘고 있어 드라마 제작사가 그 어떤 자체 제작사에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매출이 늘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 16일날 올라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넷플릭스 선판매했다는 계약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최근 하락세가 3거래일 연속 최근 상승세 돌아서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20거래일 중에 일단 외국인이 14일 매수 중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13일 정도 매수하면서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점 지수가 어쨌든 하락세를 최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다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 정도 제외하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릴 만한 게 딱히 없는데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상승폭 좀 큰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종목이 조금 좋아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게요. 화장품 대장주 중에 하나죠. 전일 대비 현재 주가 5.4%가량 상승해서 16만 4천원 기록 중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상승했으니까 2연속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소비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뭐 인천공항, 뭐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부분의 지금 비행기가 다 길이 끊긴 상황에서 뭐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지금 입국 금지를 막고 있는 나라가 이제 150국가가 넘었다고 하는데 유엔에 전체 속해 있는 나라가 한 240개국이 된다고 하니까 3분의 2가량이 지금 한국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서로 지금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추세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자국 국민들 외에는 이동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죠. 아모레퍼시픽에 관련된 지금 내용은 가장 최근 내용이 기사가 16일자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뭐 별다른 이슈는 아니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아이오페 맞춤형 3D 마스크를 중심으로 화장품 시장 본격 공략한다는 본사의 공시가 있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어제 제외하면 하락폭이 이 종목도 상당히 컸죠. 4일 연속 하락했던 종목이긴 한데 일단 어제부터 조금 반등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기관이 20거래일 중에 매수세가 좀 좋았어요. 11일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량이 컸었습니다. 20거래일 중 단 5일 매수에 그치면서 하락폭이 조금 컸던 종목입니다. 이 정도 제외하면 뭐 같은 이슈에서 LG 생활건강이 일단 4%가량 상승했는데 한 종목당 주가가 조금 무거워서 보유하신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위에 속해 있는 CJ 대한통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택배 많이 시키시죠? 밖에 많이 안 나가시는 가정도 이제 많은 상황인데 이러면서 1분기 실적과 매출이 기대된다는 긍정적 기대감이 있던 CJ 대한통운 전일 대비 현재 6.75%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상승세가 아까 전에 7% 정도였을 때 한번 기사 올려드렸죠.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다시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었고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뭐 어떤 내용이냐면 1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대신증권 리포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1분기 예상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92.9%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이러면서 오늘 CJ 대한통운이 상당히 좋은 모습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보수 메뉴는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일단 지금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최근에 하락했던 증권사 그리고
지금 보험 업종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는 어쨌든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종목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급 현황 메뉴 넘어가서 쌍끌이 매수 종목과 쌍끌이 매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계속 지수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네요. 지수가 낮춰지면서 지금 쌍끌이 매수 종목이 3종목밖에 없어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앞서서 제가 수급 우수나 수급 탑픽 메뉴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다 겹쳐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지수가 눌리면서 쌍끌이 매도 종목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쌍끌이 매도 종목 상당히 많은데 지노믹트리, 바이오니아, TCK, 펄어비스, 미래에셋대우, 마크로젠, 영진약품, KT 지누스, 코웨이 이오테크닉스, RFHIC, 현대제철, 동진세미캠, 우리금융지주, 삼성중공업, 신라홀딩스, 한국조선해양, 신라젠, 현대건설, 일진머티리얼즈, 고려아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LG이노텍, 현대차, 삼성전기,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일단 상승세가 큰 영진약품 정도 지금 제외하는데 영진약품 어떤 소식이 있나요? 갑자기 오늘 급등하네요. 잠시만요. 일단 이 영진약품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체 한때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영진약품이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좋았네요. 보니까 외국인이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었고요. 최근 외국인이 16거래일 중에 13일 매수 중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4거래일 연속 매수했고요. 최근 17일 거래일 중에 14일 역시 매수하면서 상당히 좋은 수급을 보였었네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지금 뭐 최근 하락세가 조금 이어졌는데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지노믹트리, 바이오니아, 뭐 제약바이오 종목, 신라젠 제외하면 대다수 업종이 일단 경기 민감주가 많죠.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자동차 그리고 조선 업종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자체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어쨌든 미국 증시 반등세를 보였지만 내일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늘린다고 한다는 점은 일단 상승 이슈로 보이긴 하나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 소식 등으로 인해 좋지 않으면 경기 민감주는 지금은 사실 진입을 하실 만한 종목들은 사실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 좋지가 못한 상황이고요. 뭐 어제 아까 전에 김종민님 말씀하셨지만 지누스 이거 가구 매트리스 종목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소송 지금 미국에서 제기건이 있었다는 우려 때문에 어제 한때 하한가를 갔는데요. 그래도 막판에 조금 만회해서 13.8%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중입니다. 전일 대비 현재 9.1%가량 하락해서 53,6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뭐 불량 물질이 매트리스에서 올라온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집단 소송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제 급락했는데요. 지금 지수가 눌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고요. 개인분들의 매수가 많았고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에 상당히 큰 매도세가 있었었네요. 이 점 한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많아서 딱히 말씀드릴 종목은 여기서 별로 없고 또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자동차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아차가 안 좋아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오늘은 또 현대차도 안 좋네요. 사실 기아차, 현대차, 뭐 만도 같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주들 대부분 주가가 비슷할 겁니다. 2월부터 아마 하락세, 뭐 현대차도 하락세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죠. 이제 8만원들 또 깨고 내려왔네요. 3월 11일날 10만원이 깨지더니 이제는 8만원이 깨지면서 현재 전일 대비 2.1% 하락해 78,40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들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단 경기 자체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매출량도 지금 최근에 급감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러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81,100원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죠. 현재 2020년이니까 2009년 7월 가격, 약 11년 전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 이 정도로 지금 현대차 뭐 좋지 않은 게 뭐 자동차 대표 대장주고, 외국인이 최근에 어제까지 17거래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방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최근 17거래일 중에 그래도 9일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좀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량이 기관의 매수량보다 상당히 큽니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특히 자동차 대장주 현대차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 이런 업종들이 많아요. 뭐 현대모비스 4.59% 하락이고요. 또 중공업, 조선업종의 삼성엔지니어링도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죠. 거의 반등을 못해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전일 대비 현재 6.5% 가깝게 하락해서 9,220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게 삼성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조선, 뭐 화학,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철강 대부분에 속하고 있죠. 그 유가가 또 급락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 하락에서 보통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정유가스, 석유가스가 일단 떨어지고요. 원래는 화학주나 항공주, 도로 운송 등의 운송주들은 유가가 하락하면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야 원칙인데, 왜 최근에 하락을 하게 되냐면,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상승을 하는 이유가 원유, 그 화학재료의 원자재 나프타를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화학주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그거를 만드는 주요 기업들이 많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가가 하락하면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항공이 거의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익 자체가 없죠. 지금 뭐 저가 항공사들은 이미 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뭐 대한항공, 아마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지금 다 지수가 눌리면서 하락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네요.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이 정도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금리도 낮아진 상태죠. 0.75%. 이제 거의 은행에 가셔서 예금을 맡기시면 이자를 기대하시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은행주